오늘의 나닥은 나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태경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쏟아진 눈, 코 성형 질문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좀 해결하고자 나다 눈과 코 성형 상담실을 오픈해 주시죠. 네, 병원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서 겹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날 잡고 아주 성심성의껏 모두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눈 성형 상담실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쌍수할 때 눈매 교정은 필수인가요? 이 쌍꺼풀 수술 만에 했을 때 시원하고 원하던 라인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소세지 눈이 되고, 또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 놓더라도 졸려 보이는 인상이 남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지 간단히 판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마를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눈꺼풀 힘으로만 눈을 떴을 때 이 검은 눈동자가 2mm 이상으로 가려질 때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이제 눈동자가 얼만큼 시원하게 보이느냐,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눈매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무쌍 눈매 교정이라고 해놓고 쌍꺼풀을 왜 만드나요? 이 쌍꺼풀을 전혀 만들지 않고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눈을 뜰 때마다 이 수술 흉터 자국이 가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일단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요. 또 흉터를 가리는 역할 위에도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게 말려 들어가면 이 처진 눈꺼풀을 걷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더 시원하고 큰 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도 라인을 만들고, 또 메인 라인 하나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추후에 엉뚱하게 겹주름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라인이 생기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쌍수와 상안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쌍꺼풀 수술은 눈을 더 시원하고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겹주름이 많이 지고 있는 분들은 라인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상안검 수술은 처져 있는 눈꺼풀을 생기 있게 뜨기 위해서 눈매 교정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늘어져 있는 피부를 잘라내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거나, 또는 거꾸로 부족하게 패여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채워주는 이식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다양한 술기들을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해요. 눈재 수술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매몰 혹은 자연유착, 이거는 조직 손상을 굉장히 최소화한 수술이기 때문에 횟수에 비교적 크게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절개의 경우에는 이 눈꺼풀에 칼을 대고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고 또 흉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재수술 횟수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인라인, 인아웃라인, 세미아웃라인, 아웃라인의 차이는 뭔가요? 이 모든 라인들이 이 눈의 앞머리의 어떤 모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속쌍꺼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덮이면서 점점 나오는 라인,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인라인이라고 해요. 인아웃 라인은 이 부분이 이제 딱 알맞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눈 앞머리 시작점이 동시에 라인도 시작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점점 선명하게 쌍꺼풀 라인이 드러나는 것을 인아웃 라인이라고 해요. 세미아웃 라인은 인아웃 라인에서 이제 좀 한 끗 차이로 조금 다른데, 인아웃보다는 좀 더 앞머리가 열려 있는 것을 세미아웃 라인이라고 해요. 아웃라인은 이제 쌍꺼풀 앞머리부터 충분히 열려있는 쌍꺼풀 라인을 말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쌍꺼풀 라인이 있어서 보통 서구적인 쌍꺼풀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통 화려한 라인을 많이 찾는 분들이 아웃라인을 찾으십니다. 네, 이제 코 성형 상담실로 이동하시죠. 코 성형 전에 CT 촬영은 꼭 해야 하나요? 이 피부 안쪽에는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CT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로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CT 촬영을 안 했다고 해서 코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CT 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비중격 연골의 크기라든지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만곡증 등의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서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T 촬영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술받은 코도 재수술로 들어가나요? 병원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는 필러만 하신 분들은 그냥 첫 코 수술로 보고 있고, 안 녹는 필러라든지 실 같은 거를 사용해서 결국 수술 때 제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술들을 하신 분들은 재수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에 맞게 수술 시간을 더 확보를 충분히 하고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재수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코 성형 후에 코 섬과 부목은 왜 하나요? 나중에 안쪽에서 피가 차거나 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피가 만약에 차게 되면 안에서 혈종이 생기고 또 염증의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흉살이 더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부목 같은 경우에는 겉부분에서 고용물이 틀어지지 않게끔 자리를 잡아놓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또 수술 이후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코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목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코 성형하면 효과가 좋을 케이스는 따로 있나요? 일단 피부가 잘 늘어나고 탄력이 좋은 분들, 또 이 두께가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분들이 좋아요. 그에 더해서 코 수술에 필요한 연골이 풍부한 분들은 결국 수술에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코 성형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죠. 네, 실리콘이 없어도 코 성형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콧대 자체가 높은 분이면은 비중격이나 귀연골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연골을 채워줌으로써 라인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콧대가 아주 높지는 않아가지고 콧대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의 진피지방이나 근막 같은 재료들을 떼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기증진피라는 다른 옵션도 있어요. 다만 실리콘은 이렇게 딱 얄쌍한 모양이 잡혀있는 물질인데에 비해서 이 진피지방이나 근막은 약간 흡수된다는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코의 상황에 적절한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맞나요? 처음 부목을 뗐을 때 환자분들이 붓기 때문에 굉장히 과해 보이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하다가 그 다음 자리가 잡히면서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많이 처음부터 높인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붓기가 보통 빠지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 자리를 잡히기 때문에 아직 수술 직후라든지 1, 2주차에 코가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붓기가 좀 빠지면서 자리 잡히는 것을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닥 눈성형과 코성형 상담실을 진행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걸 위주로 답변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 이상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